대한민국에도 이 제4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상증자는 유해하니 금지하자. 두 번째로 대주주는 시바리니 상법 개정하자. 세 번째로 재벌 2세 꼴배기 싫으니 상속세로 돈 다 뺐자. 네 번째로 주식 부자 족같으니 금투세 도입하자. 참새를 때려잡자하고 똑같은 거고, 이 참새를 때려잡자에 동참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한톤이라고. 야, 정신 차리라고. 정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진짜. 마오의 미친 짓과 시진핑입니다. 시진핑이 이제 시각을 지금 미국에서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공산당 입당 독재가 그렇게 굳건한데 과연 가능하겠냐? 한국 언론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이기 때문에 주가 떨어지는 거 항의하고 그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막 항의하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는 못 견딜 거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인민들이 똘똘 단합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뭐 시진핑에 대해서 이제 불만 같은 건 얘기 못 할 거니까 결국은 전체주의 중국이 민주주의 미국을 이기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결국 이제 시진핑이 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중국 역사를 잘 알아야지 여러분 이해가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요 파트를 준비를 했고요. 대약진 운동이 1958년도부터 1962년까지 5년 정도 있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느낌입니다. 계획이 너무 잘못돼 갖고 말도 안 되는 처참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마오쩌둥이라는 1인 독재가 불러온 이제 대참패, 그래서 이제 마오쩌둥의 대삽질이다 이런 거고, 마오쩌둥이 1893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건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중국 인민이 아까 그 나오지만 4,500만 명을 이제 아사에서 죽게 한 네.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중국 인민들의 영웅으로 기억되고 기록되고 있다. 천안문 광장에 마오쩌둥 이후에 등소평이 물려받아갖고 중국에 이제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으니까 당연히 우리 생각에는 등소평 사진이 여기 걸려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등소평이 아니고 마오쩌둥 사진이 걸려있다. 이게 중국의 비극의 출발점이다. 대약진 운동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닌 소련 혁명을 이제 성공시켰죠. 금방 죽었습니다. 레닌은 스탈린이 이어받았는데 스탈린이 1인 독재를 했죠. 철권 통신하다가 스탈린이 죽었어요. 등장한 사람이 바로 니키타 후르쇼프. 이 사람이 등장해서 무슨 얘기했냐? 우리는 15년 내로 경제 성장해서 미국을 능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마오쩌둥이 질 수 없다. 소련보다 우리 중국이 더 우월하다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는 그러면은 15년 내로 영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영국이 2등이었어요. 영국을 추월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좋다. 이렇게 된 이상 초단기간에 경제를 최고적으로 끌어올리는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한 게 대약진 운동이에요.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일단 공업화를 해야 된다. 공업화를 하기 전에 일단 이제 식량이 풍부해야 그래야지 공업화도 되니까. 네. 일단 식량부터 2배로 증산하자. 한 게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거죠. 쌀 생산량을 2배로 늘리자. 그래서 논에 벼가 있으면 벼를 2배로 촘촘하게 심으면 그러면은 쌀 생산량이 2배가 되죠. 하는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한 거죠. 될까요? 될 리가 있나요? 근데 했답니다. 네 하고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배로 심었더만 다 말라 죽었어요. 저는 뭐 농사 잘 모르지만 너무 촘촘히 심으면 한 양분은 둘이서 나눠 가지니까 얘들이 다 이렇게 죽정이가 되더라. 결론적으로 비료를 또 2배 줬을 거 아니냐. 그래서 비료를 주는데 비료가 없잖아요. 집을 부숴갖고 그 집을 비료를 주자. 옛날에 우리 다닐 때는 다 초가집이었잖아요. 집 뿌리니까 네. 그러니까 야, 집 다 허물어갖고 비료를 뿌려. 그래서 집을 다 허물어갖고 비료 씁니다. 그래서 중국 마청의 건물은 5만 채 이상이 이제 이 비료 증산기에 따라서 다 파괴가 됐고요. 제4해라고 해서 이제 4가지 해충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리, 모기, 쥐, 참새. 참새가 나다를 깔아먹으니까 다 잡아 죽여라. 해서 이제 참새를 다 잡아서 다 죽여버려 하니까 참새를 다 잡아서 이렇게 죽이는 행진을 이게 다 참새에 잡아. 중국은 미친 나라야 진짜. 참새가 문제가 곤충을 잡아먹잖아요. 참새가. 네. 근데 참새가 메뚜기를 안 잡아먹으니까 참새가 나다를 깔아먹으니까 참새를 잡은 건데 참새를 잡아놓으니까 참새가 메뚜기를 안 잡아먹어갖고 메뚜기 개체 수가 너무 늘어나갖고 다 먹은 거예요. 배를. 그래서 완전 망쳤다. 메뚜기들이 창궐을 해갖고 해충이 창궐을 해서 먹이 사슬이 무너진 결과 중국에는 대규모 풍균이 불어졌다. 그래서 1960년에는 대규모 가뭄과 태풍 그리고 홍수가 발생해서 중국 농토의 절반 정도가 피해를 봤다.
중국하고 소련하고 싸우다가 이게 일이 생긴 거니까 중국 정부가 소련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겠다 하면서 소련에 아무래도 중국보다 기술이 앞서 있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기술이 아무것도 중국 없는 거죠. 완전 원시 사이에. 중국 경제는 또 타격을 받았다. 인재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대약진 운동은 참담하게 실패로 끝났고 2010년 연구에 따르면은 굶어 죽은 사람만 4,2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가 죽은 거예요. 굶어서. 굶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집을 다 허물어 갖고 집도 없어. 배도 굶는데 집도 없어. 와, 이거 그러니까 4,500명이 죽는다니까. 야, 이건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천안문 광장에 모셔져 있다. 답도 없네요, 진짜. 이게 중국이에요, 정말. 왕 무식하다. 박정희 대통령 발가락 떼만도 못한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중국을 배우자고 그 이복현이가 지금 중국의 선진 금융을 배우겠다고 홍콩 갔다는 거 아니야. 그 미친 새끼지, 그 새끼는. 이런 걸 배우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제4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유상증자는 유해하니 금지하자. 두 번째로 대주주는 씨발이니 상법 개정하자. 세 번째로 재벌 2세 꼴배기 싫으니 상속세로 돈 다 뺐자. 네 번째로 주식 부자 족같으니 금투세 도입하자. 이런 부분들이 대한민국 한 제4의 운동입니다. 참새를 때려잡자하고 똑같은 거고 이 참새를 때려잡자에 동참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한톤이라고. 야 정신 차리라고. 정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진짜. 공부 좀 해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 무턱대고 참새를 때려잡자 해갖고 될 일이 아니야. 널리 알려진 좋은 얘기가 예.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으면 자빨이 든다는 거잖아요. 무식하거나 양심이 없으면 자빨이 된다. 4,500만이 굶어 죽었는데도 마오쩌둥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천안문에 걸려있지. 자기 아버지가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은 지 아들인데 그래놓고는 위대하신 국분이 이러면서 저라고 의지를 한다니까 중국 놈들이.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빨이 안 되고 좋은 나라 만들려면 유식하고 양심도 있고 이래야 된다. 참새가 들어가 있는 생태계,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경제계, 이게 대표적인 복잡배라서 그래요. 복잡하니까 복잡하게 이해하고 복잡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참새가 나라를 갉아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참새를 다 때려 죽이라. 네! 하고 다 때려 죽이는 그런 단순하게 접근하면 재앙이 와서 4,500만 명이 굶어 죽는다. 예. 마찬가지요. 유상증자는 유해하니까 금지하자. 금지하면 재앙이 닥친다는 거죠. 지금 그 재앙이 닥칠 텐데 재앙이 닥치라고 지금 한투현 이런 데들이 거기에 다 동조를 하고 있고 금감원이 다 거기 앞장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뭐 증권부장들 다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놀아갖고 다 한 목소리로 지금 통일된 의견 내고 있잖아요. 이거는 중국판 대약진 운동 마오쩌둥이 했던 참새 잡기 운동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 유상증자를 금지하는 게 대표적으로 참새를 때려잡는 거하고 동일하다. 네. 왜 그런가를 낱낱이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상장을 왜 합니까 도대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이죠.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요. 네. 자금 조달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처음에 상장할 당시 그쵸. IPO. 돈이 좀 더 필요하겠다. 서비스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유상증자 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니까 상장하는 거죠. 그렇죠. 유상증자를 못하게 할 거면 상장 이유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주주한테 해가 되는 유상증자 말고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있지 않냐. 뭔데? 대표적으로 빚내면 되지 않냐. 은행 대출 받으면 되고 회사채 발행하면 되지 않냐. 아니 병신 새끼야 부채 비율이라고 못 들어봤냐고. 야 부채 비율 500%인데 거기서 600% 700% 어떻게 가냐고. 부채 비율이 한정이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일정 부분 넘어가면은 은행 가서 대출 안 해줘. 회사채가 발행이 안 된다고 금리가 너무 높아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유상증자에서 부채 비율을 낮춘 다음에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부채를 발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유상증자 하지 말고 부채 땡기면 되지 않냐. 은행 가면 빌려주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차고 있어 진짜. 무식하게. 기업 입장에서 상장에서 상자를 사실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듭니다.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 회계감사받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수억씩 든다니까. 그 다음에 공시 담당자 기업들마다 지정해갖고 거래소하고 소통해야 되고 IR 인력 뽑아갖고 그것도 다 돈이에요. 그거 하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기업들이 다 부담을 한다니까. 근데 그런 부담을 하면서도 상장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유상증자를 같은 걸 해갖고 자금을 쉽게 땡기려면 상장이 돼 있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한단 말입니다. 기업들이 상장할 때 결국 조건은 주가가 높아야 그래야 유상증자 받아서 좋은 조건으로 대주주가 지분이 희석이 덜 되고 좋은 조건으로 유상증자 가능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IR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의 유상증자를 위해서 IR도 하고 주가도 관리하고. 근데 유상증자를 못하게 할 거면
주가 관리를 왜 해요? IN팀을 왜 둡니까? 쓸데없이 돈 낭비지. 유상증자 자체를 못하게 하면 기업들이 주가 관리 도대체 왜 해요? 주주들 좋으라고? 아니 니도 언제 봤는데 주가 올라가면 니도 팔고 나갈 거 아니야. 니들 팔고 나가라고 내가 회사 돈 들여갖고 왜 하냐고 그걸 도대체. 괜히 주가 높아가지고 상속세는 많이 내는데 미쳤냐? 상장하면은 다 시어머니 돼갖고 나 주식 씨발 몇 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1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와갖고 막 주주라 와서 주주총회에서 행패 부리고 이질하는데 그걸 보고 싫어도 너 상폐시키고 싶지 왜 상장 유지하고 싶겠냐고. 상장 유지를 한 이유가 나중에 내가 이제 유상증자 할 때 이게 필요하니까 그걸 대비해서 관리하는 거라고요. 근데 유상증자 못하게 하면 미쳤냐고 씨발 상장하고 있게. 그럼 어떻게 되죠? 상장할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주식시장에 상장 주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주식이 없어진다고. 증시가 존재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 그러면 한국거래소도 다 문 닫는 거고요. 금감원에서 주식 파트도 다 집에 가는 거야. 아이고 이거 심플한 거잖아. 이걸 이해를 못해갖고 지금 유상증자를 못하게 하겠대. 제정신이냐고. 참새 때려잡는 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에? 우리 같은 경우는 CATL 본사가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뭐 그냥 허용하면 괜찮은 거니까. 아니 지금 여의도에서는 단체로 이제 그 CAT에 도움되기 위해 갖고 지금 중국 투자 붐을 일으키고 있다니까. 얘기했잖아. 서지영 대표가 작년에 나하고 에코프로 우리 공매도랑 같이 조지지 않느냐. 네가 앞장서라. 내가 뒤를 봐줄게 이래놓고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이제 중국은 우리 5천년의 적이다 막 이런 얘기 해갖고 그렇구나. 나도 막 했는데 부추겨놓고는 씨발 지는 요새 중국 주식 좋다고 중국 투자하라고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온다니까. 야 진짜. 5천년의 적이라며요. 그런데 뭐 지금 중국 투자하래. 진짜 사람이 말이 일관성 있어야지. 비아디하고 CAT에 유상증자 돈 들어갖고 좋은 조건으로 유상증자 되니까 그걸 보고 미국에서 비아디는 넘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CAT 줘줘야 되겠다. 미국은 태클 걸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도와주고 있다니까. 여의도가 앞장서갖고. 거의 뭐 제2의 중국이죠. 예. 아까 농업해서 4,500만 굶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강을 생산해야 된다. 산업의 이제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박정희 대통령도 제3차 경기개발 5개년 계획할 때 중화학공업 육성하면서 가장 육점적으로 생각했던 게 포항제철을 만든다. 그 포항제철이 누구 돈이 들어갔냐? 일제 36년 동안에 이제 그 피해를 준 거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줬는데 그거를 국민들한테 원래 나눠줘야 되잖아요. 피해 본 사람한테. 안 나눠주고 그거 갖고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그거 갖고 만든 게 포항제철이에요. 그래서 박태준 이제 회장이 만약에 이거 실패하잖아? 우리는 우양우에서 영일만 가서 다 빠져 죽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게 포항제철이에요. 그만큼 제철이 중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마오쩌둥도 이제 그 정도는 아니까 제철을 만들자. 포항제철처럼 우리 위라게 지으려고 하면은 중국은 돈도 없고 교수도 없으니까. 우리는 많은 거는 농민이잖아. 농민들 보고 만들라 그래 제철소 집에다가. 그래서 집에다가 만든 제철소가 톱업고라고 하는 가정용 홈메이드 연관. 리얼 실제로요? 실제로 했다니까. 집집마다 고로가 있었다고요? 집집마다 마을마다. 우리는 숫자로 승부 본다. 인해전술이다 이래갖고. 근데 이제 이거를 톱업고로에 이제 철을 만들려고 하면 야 고슬 갖고 와. 오는데 너 나 있잖아 새끼야. 낫을 갖고 와서 네. 이 톱업고로에 녹입니다. 녹여서 철을 뺀 다음에 그거 갖고 다시 낫을 만들어. 그래야지 철강 생산량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공산당이라고 이게 자빨이라고. 이 낫을 갖고 와서 톱업고를 거쳐갖고 낫을 만드는데 제철 생산량은 목표치를 채워야 돼. 숫자가 중요해. 숫자가. 마오쩌둥 수령께서 이제 목표치를 할당하셨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그 숫자를 맞춰야 돼. 그 맞추려면 낫을 녹여갖고 다시 낫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네. 옛날에 이 철은 이제 제대로 만든 철이었는데 이 토목고루는 이제 야매로 만든 고루기 때문에 네. 철이 야매철이 된다는 거죠. 옛날 거는 안 부러졌는데 새로 만든 낫은 부러지더라. 그래서 불량품이 너무 많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마오쩌둥 얘기하길래 누군가 불량품이라 거부해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분명 쓸모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기적의 논리인데요? 예. 아니 지금 민주당 그 이재명이 하는 얘기도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 지금 그가만이 하는 얘기가 동일하다고. 지금 웃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우리한테 닥친 현실이야 지금. 그래서 숫자는 다 맞췄다는 거죠. 1단계 농업 생산 클리어, 채광 생산 클리어, 목표치는 맞췄다. 물론 질은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K 엔비디아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그 KB인데 어떻게 만드냐? 100조를 돈 땡겨갖고 네. KB인데를 만든 다음에 네. KB인데 잘 된 다음에 그걸 다시 돈을 빼서 100조를 돌려주자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빼지를 마 그냥 가면 두면 100조 있잖아. 100조 땡겨서 100조 갔다가 100조 다시 돌려준다는 거 아니야? 왜 그러냐고 왜 중간에 지가 그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한 1, 2조 떼먹으려고 한 10조 정도 떼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솔직히 100조 떼서 90조 주고 제가 10조 먹겠다는 얘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오쩌둥도 이제 지금 중국의 그 멍청한 네네. 그 돌대가리들이 찬양한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도 찬양하는 그 돌대가리들이 넘친다는 거 아니야. 한투엔 정의정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이지. 에이 무식한 새끼들아 진짜.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식의 영역이다. 네. KB, MB가 똑같은 거야. K 인비디를 만들기 위해서 100조를 모집을 해야 된다. 지랄하고 있네 진짜. 농민들이 네. 들고 일난 거죠. 4,500만 원 굶어 죽으니까. 네네네. 뭐야 씨발 이거 족간내 그 가롭자 이래가지고 마오쩌둥한테 성난 농민들이 이제 이 낫을 들고 막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위기에 몰려갖고 결국 이선으로 후퇴를 해요. 그리고 물려받은 사람이 유세오치 덩쇼평. 그러니까 덩쇼평이 옛날부터 혁명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요. 물러나 있다가 이제 마오쩌둥이 이대로 그냥 물러났으면 중국 역사가 잘 풀렸을 텐데 이 새끼가 다시 컴백을 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꼬인다는 겁니다. 필수는 할 수 있어. 대학 주민 운동해갖고 4,500만 원 죽을 수는 있어. 네.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4,500만 원 죽어도 표가 안 나. 금방 복구돼. 그 다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오쩌둥이 컴백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네. 그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라는 거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962년까지 대학주 운동을 하고 대학주 운동이 실패로 끝나서 마오쩌둥이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서 1963년, 64년, 65년 3년까지는 이렇게 찌그러져 있었고 근데 마오쩌둥이 나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 저 새끼들 때려잡고 내가 다시 권력을 잡아야지 하면서 일으켰던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정말 기괴한 하나의 역사적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일이 바로 1960년부터 있었던 문화대혁명이다. 그렇구나. 예, 이거를 이해해야지 지금 시진핑이 왜 저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다.